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이미 팔린 겁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매년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회사에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같이 야근하고 같이 편의점 삼각김밥 먹고 진짜 이 회사 때려치고 싶다 투덜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김대리, 입사 동기, 나랑 연봉도 비슷하고 점심때 같이 밥 먹고 퇴근하면 가끔 소주 한잔 하던 사이.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김대리 퇴사했대. 처음에는 에이 걔도 결국 번아웃 왔구나 생각하죠.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김대리 퇴사하고 카페 차렸대. 아니, 걔 주식으로 좀 벌었다더라.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대. 그 순간 뭔가 싸한 기분 들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월급 받던 놈이 나는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엑셀 파일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찝찝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사실은 가난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돈과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는 채널 환희의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노동과 자산, 그리고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안 느는 그 답답한 쳇바퀴 같은 삶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로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월급 모아서 집 사고 아이 키우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 그때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이겼거든요.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세상이 비싸지는 속도보다 빨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통계청 데이터 기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 상승률은 약 연 23%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연 710%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장기 평균 연 8% 안팎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비유할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시속 3km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시속 8km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리가 부러져라 뛰어봐야 에스컬레이터 탄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서 달리기가 노동소득이고 에스컬레이터가 자산수익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10년 전 2015년에 연봉 3천만 원 받던 직장인이 지금은 연봉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800만 원이나 올랐네. 좋아요? 근데 2015년에 5억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지금 12억이에요. 7억이 올랐습니다. 연봉은 10년간 800만 원 올랐는데 집값은 10년간 7억이 올랐어요. 연봉 올라서 좋아하는 동안 집값이 연봉 인상분의 88배를 뛰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답이 나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자산 가격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요? 2026년에 그 말하는 건 가스불 위에 올려진 냄비 안 개구리가 물이 따뜻해서 좋은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아니, 투자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못하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 뇌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이 뭐냐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력 정당화라는 현상이에요. 영어로는 effort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두 그룹에게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게 합니다. A그룹은 쉽게 가입시키고 B그룹은 아주 힘든 입회 시험을 치르게 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B그룹이 그 동아리를 압도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동아리 내용은 똑같은데요. 왜?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고생했는데 가치 없을 리 없잖아 하고 뇌가 착각하는 겁니다.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아침 7시에 일어나고 10,000원 지하철에 치이고 회사에서 갈려 나가고 밤 9시에 퇴근합니다. 이 고통을 매일 반복하니까 그 결과물인 월급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요. 월급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맞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범위는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인간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불만족스럽지만 어찌됐든 확실한 돈이잖아요. 매달 25일에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 이게 사라지면 생각만 해도 식은땀 나죠. 반면에 투자, 사업, 부업 이런 건 불확실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큰 이득보다 확실한 작은 이득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손실 회피 편향이랑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월급이라는 작은 확실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확실하게 적은 돈을 받는 건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가와 자산 가격이 확실하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범위는 사회적 기준점입니다. 이건 좀 뼈아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직장 동료들, 대학 친구들, 가족들 대부분 월급 받으면서 살죠? 그 환경 안에 있으면 그게 정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주식 투자? 그거 도박이잖아. 사업? 실패하면 어떡해? 주변 사람 10명 중 9명이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변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가난의 문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김대리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김대리랑 여러분은 5년 전 같은 연봉 3,6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월 실수령 약 270만 원. 둘 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100만 원을 매달 적금에 넣었어요. 금리 연 3%. 안전하고 확실하죠? 5년 뒤 여러분 통장 약 6,460만 원. 원금 6천만 원에 이자 460만 원. 오, 460만 원 벌었네. 기분 좋죠? 근데 김대리는 그 100만 원을 매달 S&P 500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넣었습니다. 지난 5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였어요. 5년 뒤 김대리 통장 약 8,200만 원. 같은 월급, 같은 저축 금액인데 5년 만에 1,74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에이, 1,740만 원 가지고 뭘 그래? 라고요?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걸 20년으로 늘려볼게요. 여러분처럼 적금 연 3%에 매달 100만 원씩 20년을 넣으면 약 3억 2,80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김대리처럼 연 10% 수익률로 같은 100만 원을 20년간 투자하면요. 약 7억 6,500만 원이 돼요. 차이가 무려 4억 3,700만 원입니다.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어디에 놓았느냐 하나로 4억이 넘게 벌어지는 겁니다. 차이가 4억 3,700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금액, 같은 20년인데 돈을 어디에 놓았느냐 하나로 4억이 넘는 차이가 벌어져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복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 김대리 자산이 7억 6,500만 원이 됐다는 건 이 자산이 매년 연 10%씩이라면 7,650만 원을 벌어다 준다는 뜻입니다. 월급 안 받아도 월 637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김대리가 사표를 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옆자리가 비어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슬슬 댓글이 달리겠죠? 주식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런 거지. 폭락하면요? 네, 폭락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S&P 500은 3번의 대폭락을 겪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2년 금리 폭등. 매번 마이너스 30% 이상 쳐맞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3번 다 회복하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산 사람은 폭락장에서 오히려 싸게 더 많이 샀기 때문에 회복할 때 수익이 폭발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입장료라고. 투자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100만 원도 못 모읍니다. 이건 솔직히 좀 매운말을 할게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지난달 카드 내역 한번 보세요. 배달 음식 몇 번 시켰어요? 편의점 커피 몇 잔? 안 보는 OTT 구독료 몇 개 나가고 있어요? 월 10만 원도 못 만든다면 그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 설계의 문제입니다. 하루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4,500원만 참아도 월 1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걸 30년 투자하면 연 10% 기준 약 3억 원이에요. 커피값이 아파트 전세금이 되는 거죠. 그럼 당장 회사 때려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발 회사 다니세요. 월급은 가장 확실한 종잣돈 공급 장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월급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월급은 자산을 사기 위한 연료이지 그 자체가 도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뻔한 말 말고 진짜 행동할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월급 분리수술을 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 걸어놓으세요. 최소 월급의 20%를 투자계좌로 자동이체, 나머지로 생활하는 겁니다. 남은 돈으로 투자해야지 하면 남는 돈은 제로입니다. 인간은 있으면 씁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투자금을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존하세요. 선저축 후 소비. 2026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단계, 내 시간의 시급을 계산하세요. 여러분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에 출퇴근 포함하면 12시간이에요. 연간 약 3,120시간을 일에 쓰는 겁니다.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에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이에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3,120시간을 일에 쓰는 겁니다. 연봉 4천만 원을 3,120시간으로 나눠보면요. 시급 12,820원입니다. 2026년 최저 시급이 1,330원이에요. 여러분이 양복 입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상사 눈치 보면서 버는 시급이 편의점 알바보다 겨우 2,790원 높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도 월급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이렇게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도 제발 일하게 만드세요. 돈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3단계, 5년 후 자기소개서를 쓰세요. 이건 좀 색다른 방법인데요. 지금 핸드폰 메모장 열어서 5년 후의 자기소개를 적어보세요. 나는 2031년에 땡땡땡이다. 거기에 나는 2031년에도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월급 받고 있다 라고 적히면 솔직히 소름 돋지 않아요? 5년 후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삶이라면 지금 바뀌어야 하는 게 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대리도 5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다만 다른 점 하나, 월급의 일부를 자산에 넣었을 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방향 전환 하나가 5년 뒤 사표를 낼 수 있는 자유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회사에 충성하지 마세요. 월급에 감사하지 마세요. 아니, 감사는 하되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월급은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2026년 물가는 매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만 계단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김대리가 조용히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년 후 그 사람의 자리도 비어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할 건가요? 에이, 걘 원래 운이 좋았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두려우시면 작게 시작하세요. 월 10만 원이면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어요.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최고의 타이밍은 지금이라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방향을 1도라도 틀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나도 김대리 된다 댓글로 선언해주세요. 편처럼 다 찾아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의 이코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시급은 얼마예요? 계산하지 마. 진짜 현타와.